정치가 절정에 이르던 1920년대 국민들은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렸고 설상가상으로 전염병까지 퍼지며 비참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유일하는 조국이 처한 처절한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우리나라에서 나라 뺏긴 그 슬픔에다가 정신이 없는데 그때만 해도 그 전염병이 이렇게 많이 다녔습니다. 전염병에다 호열자, 장질부사 뭐 할 것 없이 다니는데 고쳐주는 약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걸리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한이 보고서 야, 나라가 이 꼴이냐.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한민족이 잘 살려면 무슨 건강해야 된다.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 의학 치료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래요. 병이 들면은 민간요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또 뭐 상처가 나면 된장을 바른다든가 고추장을 바른다 이런 그 시절이었으니까 그는 열악한 조국의 보건 환경을 타개하기 위해 의약품과 위생용품 등을 국민들에게 공급하기로 결심하고 1926년 종로에 회사를 설립한다. 그때 기업이라는 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불모지라더라도 아무거나 돈 벌었습니다. 특히 제일 돈 많이 버는 게 양주장이에요. 그렇다고 약 많이 술짝 썰 겁니까? 그래서 의료시설이 나쁘니까 어떻게든 이 좋은 의약품 갖다가 사람들을 이 질병에서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유한양행을 1926년에 12월 10일 날 종로에다가 맹근 거죠. 건강한 조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기업 경영을 통해 실현하고자 했던 유일한. 그는 가장 먼저 필수 의약품인 결핵약, 진통 소염제 등을 확보하여 공급했고 한국인의 특성에 맞는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다. 유한양에서 유명한 거는 네오톤이라고 하는 약이 있었는데 답도 별로 좋은 게 아니었고 영양가가 많은 게 아니었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영양분 많은 걸 먹어야겠다고 네오톤이라고 하는 걸 먹는데 도라지, 인삼 뭐 이런 거 좀 영양분 많은 거 있잖아. 그런 걸 섞어가지고 뭐 만드셨나 봐. 또한 당시 다른 제약업체들이 의약품을 만병통치약으로 과장했던 것과 달리 먼저 의사에게 문의하라는 광고 문구를 통해 올바른 의학 치료에 대한 계몽을 시도했으며 무엇보다 의료 소외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공급에 노력을 기울였다. 황해도는 저 경부선이 통과를 안 해요. 개성에서 바로 입으로 가고 황해도 가는 건 해주가량밖에 안 가거든. 그러면 신의주 가는 기차 기관사에다가 말이죠. 약을 포장을 든든하게 해가지고 전화로다 이제 역에서 역으로 전화를 해주는 거예요. 몇 호차가 통과할 때 이런 거를 던지니까 그걸 받아서 어디 급한 환자가 있다는데 거기 좀 전달해달라고 그렇게 연락을 해서 공급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기업의 이익보다 국민의 건강을 우선시했던 그의 경영법은 차츰 신뢰를 얻게 됐고 이는 해외 진출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미국 아보트라든지 뭐 독일 뭐 영국 이런 큰 회사들하고 또 계약해가지고 이제 약을 수입해드리고 그리고 지금 천지나 대련 이런 데다가 이제 유한 그 지점을 만들고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히 글로벌. 그래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글로벌을 한 양반이 바로 유일한이에요. 그때 이미 양반은 세계를 2번이나 세계 일주를 한 그런 사람이죠. 일본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유일한 아닙니까? 일본보다도 약이 앞서갔으니까. 일제강점기 중에도 무역을 통해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간 유일한은 창립 10주년 오랫동안 품어온 계획을 발표한다. 기업은 창업주의 전유물이라는 고정관념을 뒤엎고 종업원 지주제를 실시한 것이다. 국내 최초의 시도였다. 개인 기업으로 가지고 있다가 1936년에 이제 주식회사를 바꿨거든요. 주식회사를 바뀌면서 그때는 듣도 못 오던 종업원 지주제를 맨 겁니다. 법적이나 행정적, 제도적으로 도저히 종업원 지주제라는 건 뭔지 알도 못할 때거든요. 그때는 주식회사 자체가 없을 때예요. 그 당시에 종업원 지주제를 도입하겠다는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은 노사, 특히 자기와
종업원들이 한 마음이 돼서 한 뜻이 돼서 이 기업을 끌고 가지 않으면은 위험에 대한 대처 능력이 없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930년대에 주식을 종업원들한테 나눠주고 함께 하자. 이런 결정을 했다고 그래요. 종업원 지주제의 시행을 통해 주식의 일부가 액면가 10% 정도의 가격으로 종업원들에게 배분되었고 총 77명의 직원 중 24명이 주주가 되었다. 내가 주식을 했다는 건 뭐야? 그건 실냐면 내가 나도 주인이란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벌써 그런 그 말만 주인실 가지고 이런 게 아니었다고 말이고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만드셨다고 말이에요. 제도적으로. 주식회사로의 개편 이후 대의로 판로를 확장해 가던 중 유일한은 한 가지 제안을 듣게 된다. 초창기 유한양행의 그 영업 담당, 요새 같으면 상무를 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출장을 한 바퀴 빙 돌아왔는데 그때 그 만주일 때로 돌아왔어요. 조선노구창도. 그때만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마약입니다. 사장님, 마약에 손을 댑시다. 마약만 하면 뭐 우리 하루 종일 돈 법니다. 그 유리가 딱 씨앗대기를 올려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야, 이 자식아. 내가 너한테 가르친 게 그것뿐이냐. 내 골 속에는 그것밖에 안 들었느냐. 내가 왜 제약회사를 맹글는데 그걸 모르느냐. 이 민족, 이 썩어가는 민족을 정상적인 약을 구해서 건강한 국민을 맹글라고 내가 약을 차렸지. 내 돈 벌라고 차렸느냐. 당연히 내한테 꺼지라고 나가라고 바지를 쳐버렸어. 이익이 아닌 신념을 지키려 애쓴 그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소사 공장을 시작으로 중국, 대만 등의 출장소가 잇따라 세워지며 종업원이 1000여 명에 달하는 기업으로 도약한 것이다. 그때 제약회사 한 30개 됐습니다. 전체 제약회사의 자본금의 약 60% 이상을 유한이 다 차지했고 또 그때 모든 매출의 한 50%를 유한이 전부 시장을 점유했죠. 그렇게 유한이 대단한 기업으로 컸습니다. 해외 진출 성공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던 유일한은 세계 제2차 대전의 발발로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된다. 일본과 거래하지 않는다는 방침 때문에 반일 사상을 핑계로 직원들은 수시로 연행됐고 물자 통제로 인해 생산마저 중단될 상황에 처한 것이다. 그때 그 소사에 한 2만 평 공장을 뭐 최신식으로 지었는데 일본 놈들이 이제 이 양반 그 기업을 죽이려고 세무조사니 뭐 세무서철 해가지고 하는데 1940년대에 이제 유한양이 잠시 이제 문을 닫게 되죠. 군수 물자로 일본에 납품하라는 건 압력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하고선 회사 문을 닫고 떠났다고 합니다. 일본의 부당한 간섭과 감시를 이겨낸 끝에 찾아온 8.15 광복. 하지만 감격에 취할 겨를도 없이 전쟁은 또다시 한반도를 휩쓸었고 3년여의 전쟁을 치르고서야 1953년 휴전협정이 체결된다. 전쟁으로 인한 손실은 막대했지만 유일한은 불굴의 의지로 공장 복구를 시작한다. 6.25 사변이 일어나니까 또 인민군들이 들어가지고 약 참 차지하고 공장 다 차지하는 바람에 완전 쑥대밭이 된 거죠. 그거를 다시 이제 이 양반이 미국에서 10만 달러 뭐 이렇게 원조를 받아가지고 지금 대방동 유한 공장에 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소사 공장에 시설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시 크죠. 다시 크기 시작합니다. 그는 공장을 재건하면서 무엇보다 원천 기술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려 노력했고 이는 1957년 한국 최초의 항생물질 제품 개발로 이어지게 된다. 국민들에게 저가의 보편적인 그런 의약품들을 공급하겠다.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원료 생산의 원천 기술을 가져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한양행은 설립 이후부터 일제시대 때도 특허, 물질 특허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유한양행이. 항생물질 제품의 개발 성공 이후 수출에 본물이 터지며 회사가 나날이 번성해 가던 중
유일한은 회사의 운명을 가를 결정을 짓게 된다. 기업을 공개하고 주식을 상장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반대는 극심했다. 주식 공개를 하면 시끄럽습니다. 하지 맙시다 이거야. 몇 사람만 가지고 있으면 괜찮느냐 그러니까. 상장하는 그 순간부터는 이 회사는 내 게 아닌데 단지 주식을 많이 가졌으면 대주주이지 나는 내 거 아니다 말이야. 그의 추진력으로 상장이 결정된 후에도 마찰이 생겼다. 몇 분이 그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거 이제 100원짜리인데 600원으로 6배로 증자를 해가지고 상장을 해도 제일 우수한 주식이 되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그 놀라는 얘기 아니오. 난 또 이게 자랑을 하려고 말해 회장님한테. 회장님 저 사실 증권가에 아주 유력한 분들의 의견인데 우리 주식을 6배로 늘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상장을 해도 제일 우수한 주식이 될 수 있답니다. 아 그랬더니 양반 야단 굉장히 많이 했다고요. 임전 내가 상장을 말이야 돈이나 불리하고 상장하는 걸로 생각하면 너 같은 놈은 여기 필요 없다 말이야. 막 야단을 치시더라고. 그때 유한의 주식을 하면 그 주식을 살라고 난리가 나죠. 그거면서 사면 돈 버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도 유한이 주식이 올리면 얼마 거다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유한은 그 주식을 올리지 않았잖아요. 액면가로 팔아.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 왜 액면가로 파느냐 막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려고 주식을 팔았다면 내가 아니다. 주식은 모든 사람이 나눠 갖자고 해서 한 거지. 돈을 벌려고 내가 주식을 파는 게 아니다. 나눠 갖고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잘 살라고 하는 건데 왜 그런 돈을 좋지 않은 돈을 벌어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주식을 공매를 상장을 원가대로만 했어요. 결국 유일한의 지시대로 주식은 액면가 100원에 상장된다. 하지만 주가가 1000원까지 오르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 주식이 더 이상 상장되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유한양행에 상장 중지 처분이 내려지게 됐고 이는 주식 거래를 맡긴 회사에서 직원들이 모든 주식을 나눠 갖고 상장시키지 않았음을 알게 된 후에야 해결될 수 있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1962년 유한양행은 한국 제약업계 최초로 주식을 상장하게 된다. 주식을 상장해가지고 여러 주주들이 같이 사장을 뽑고 그렇게 해서 나온 전문 경영을 해야지. 그러려면은 주식을 공개해야 된다. 그래서 상장이 오는 그 순간부터는 여러 사람의 주식을 내가 맡아서 운영을 해주고 있고 대주주로서 해줘가는 거지 오나라는 단어는 쓸 수가 없단 말이지.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전문 경영인이 이끄는 회사를 세우고자 했던 유일한. 그는 이를 위해 주식 상장 후 친인척을 경영 일선에서 배제시킨다. 회장님한테 회장님 그 회장님 친척이라고 해서 특채를 한다든가 그것도 안 나쁘지만 이미 회사에서 들어와서 이러고 일도 잘하고 있고 영어도 잘하고 능력도 그냥 누구보다도 제일 많은데 그 사람 친척이라고 내보내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요. 했더니 내가 임자만큼 몰라서 그래. 딱 그러시면서 내가 죽으면 여기 지금 우리 아들도 있고 조카도 있고 아들 패, 조카 패. 이 회사니까 망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있을 때 우리 친척은 다 내보내고 그리고 앞으로 너희가 필요해서 쓰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간섭을 안 하겠단 말이야. 그래서 69년도에 아들, 조카 뭐 다 내보냈어요. 그리고 1969년 마침내 그는 자신이 뜻하던 대로 평서원 출신의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를 맡기고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된다. 오랫동안 잘 가게 하려고 그러려면 이 제도적으로 그렇게 가려고 한다면 사람을 길러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제도적으로
오래오래 기업이 영원히 갈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건 이분이 그것도 또 남보다 미리 다 하신 것 같아요. 개인을 위한 회사를 경영하지 않은 결과는 특별했다. 세계에서 존경받는 기업에 꼽히는 것은 물론 최고 경영자 역시 월급을 받는 근로자라는 의미의 노노 관계를 형성하며 창업 이래 단 한 번의 노사 분규도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곧 성장으로 이어졌고 2014년 업계 최초로 매출 1조 원을 돌파하는 쾌거를 이루게 된다. 공생, 공전, 공유. 너하고 나하고 같이 번영하고 같이 살고 같이 잘 되자는 것이 그야말로 기본 철학이죠. 그것이 이제 유일한 정신의 기본입니다. 민족 독립을 위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선친의 뜻에 따라 미국으로 건너간 유일한. 이 시기 그가 조국 독립과 민족의 의미를 새롭게 되새기게 된 건 한인 소년병학교 시절의 경험 때문이었다. 이승만, 박용만, 정순만 그 양반이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의 소년병 학교를 맨 겁니다. 소년병 학교는 한국 애들을 어린 애들 데려다가 거기서 군사교육을 시키고 독립애국의 운동을 가르쳐요. 독립심을 가르치죠. 거길 유일하니까 다닌 겁니다. 3년여 동안 소년병 학교에 다니며 독립에 대한 꿈을 키워온 유일한은 1919년 조국에서 3.1운동이 일어나자 미주 동포들과 함께 대규모 한인 자유대회를 개최하게 된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미국에서는 4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 미국 독립 요람지인 그 필라델피아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교민들이 몇백 명이 모여서 이제 왜 한국이 독립이 돼야 되느냐, 일본 정부한테 보내는 호소문, 미국 대통령한테 보내는 호소문, 또 한국은 앞으로 어떤 국가를 맺을 거라는 그런 걸 전 보는데 유일하게 그때 미시간 대학의 학생 신분으로서 그 호소문을 8만 기초 초안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그날 그 서재필 또 이승만 이런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걸 대표로 읽습니다, 이 사람이. 거기에서 철저한 그 외국 운동을 배우지요. 필라델피아 독립운동을 시작으로 독립운동가로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된 유일한. 직접 작성한 결의문처럼 공평한 기회, 합리적인 경제 정책, 국민 생활의 발전을 위한 고민이 시작된 것도 이때부터였다. 이후 대학을 졸업한 유일한은 숙주나물 통조림을 생산하는 라초이사를 설립한다. 하지만 미국인에게 낯선 숙주나물을 알리기란 쉽지 않은 일. 이에 유일한은 기지를 발휘한다. 처음에 시작할 때 돈을 묻고 광고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추록에다가 숙주나물 그걸 깡통에 숙주나물 깡통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전주를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고가 난 거지 되니까 신문에 그냥 숙주나물 사고가 나서 숙주나물을 파는 데가 있구나 하는 걸 알 정도로 돼가지고 그분이 이제 그런 머리를 썼다 이런 얘기지. 이제 광고하는 방법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라초이라고 하는 상품을 미국 소비자들한테 알려줬다. 사고 후 숙주나물이 홍보되며 회사 설립 4년 만에 50만 불이라는 경이적인 실적을 올린 유일한. 하지만 그는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곧 사업체와 재산을 정리한다. 일제히 탄압에 조선 국민들이 병과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고 이를 돕기 위해 귀국을 서두른 것이다. 20여 년 만에 조국으로 돌아온 그는 미국에서 모은 자금으로 유한양행을 설립한 후 기업 활동을 통해 두 번째 독립운동을 시작하게 된다. 우리나라가 임시정부 독립하는데 공헌을 많이 하셨지.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장사를 해가지고 이윤이 나오면 그 돈을 자기 혼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상해 임시정부가 그 독립하는 데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보태 쓰시라고 많이 보내.
당시 독립운동 자금이 부족했던 상해 임시정부에 기업 활동으로 모은 돈을 아낌없이 지원해준 유일한. 6.25 전쟁으로 나라는 폐허가 됐고 혹독한 가난 속에서 아이들은 교육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거리로 내몰렸다. 이를 가슴 아프게 여긴 유일한은 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 한 가지 계획을 세운다. 그분이 이제 생각한 게 한국이 이제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옛날에는 아주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근데 한국이 좀 이게 산업화가지고 잘 살게 되려면 공업을 배워야 한다. 한국 사람들이. 예? 한국 사람들이 공업.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쪽에 공부를 해야 한다. 해가지고 공업 고등학교를 만드셨어. 중공업 쪽에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잘 사는 나라를 키워가기 위해서는 기계과나 전기과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교육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유일한은 계획을 곧장 실행에 옮겼다. 1952년 고려 공과기술학교를 설립하고 학비와 숙식비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이는 자신이 소유했던 개인 주식 30%를 신탁 재산으로 내놓고 일궈낸 결과였다. 1962년에는 재단법인 유한학원을 설립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규 고등학교로의 신설을 서둘렀는데 이를 통해 1964년엔 유한공업고등학교가 1977년엔 유한공업전문학교가 개교하였다. 교육에 대한 유일한의 열정이 만들어낸 결실이다. 1961년에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국민소득이 70달러였어요. 그러니까 유한공고가 개교될 때 1964년에도 대단히 가난하고 못 사는 상황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나는 유한양에서 돈을 줘서 우리가 학교를 다녔구나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확인한 것은 아닌데 요 근래 들어보면 유일한 박사님이 당신 사제를 들여서 우리를 가르쳤다 하는 부분에서 또 감동적이고 참으로 유 박사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유일한은 시간이 날 때마다 학교를 찾아 어린 학생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학창 시절이지만 우리로 보면은 이제 유 박사님이 오시면 뭐 아침부터 청소하고 주변 정리하라고 애를 썼는데 그때 별 말씀도 없으시고 미소만 싱긋이 지으시고 한 바퀴 돌아서 나가시는데 자주 오셨던 것 같아요. 자주. 유 박사님이 오셨는데 우리 그 건축과 학생이 의자를 만들다가 나사못을 이제 워낙은 돌려서 박아야 되는데 빨리 할 욕심으로 망치를 이제 때려 박았나 봐요. 그랬더니 유 박사님이 오시더니 학생 나사못은 돌려 박아야지 때려 박으면 되겠나. 아주 인자하신 할아버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학창 생활을 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 학교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유일한은 1970년 한국사회 및 교육원조 신탁기금을 발족한다. 개인 주식 8만 3천 주를 기탁하여 마련한 기금으로 이는 유한공업고등학교와 유한대학교가 지금껏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든든한 주춧돌이 되고 있다. 잘 살기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하다 해서 공과 학원부터 시작해서 유한공고가 시작이 되었고 그것이 맥이 되어서 사후에 만들어지긴 했지만 대학도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잘 운영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을 통해 모은 자산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 아낌없이 환원해온 유일한. 그는 1971년 3월 11일 향년 76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그리고 며칠 후 공개된 유일한의 유언장은 한국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아들은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니 앞으로는 자립해서 살아가거라.
손녀에게 앞으로 대학 졸업 때까지 필요한 학자금 1만 달러를 준다. 내 소유 주식 14만 941주는 전부 한국 사회 및 교육 원조에 쓰이길 원한다. 딸에게 내 묘소와 주변 땅 5,000평을 물려준다. 딸아, 그 땅을 정원으로 꾸미되 결코 울타리를 치지 마라. 3월 11일 날 돌아가셨는데 그 유언장이 공개된 거가 4월 며칠인가가 공개되는데 그 유언장이 공개되던 그의 사회면이 뒤집어졌어요. 유일한 전 재산 사회 환원. 그래가지고 뭐 천년 역사에 없는 100년 자본주의 역사에 없는 세계에 없는 해가지고 난리를 냈는데 1970년 초반에 우리나라에 아시다시피 이제 경제 부흥이 막 시작되면서 재벌들이 막 탄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룹들이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어떤 재벌로서 막 발돋움하는 그런 시기에 이분이 이제 그런 모든 재산을 사회 환원하고 가족들은 일체 경영에 참여하면 안 되고 내가 죽은 이후에는 내 묘지 이외에는 가족들이 재산을 가지지 않아야 된다. 참 이런 정말 충격적이었죠. 그가 눈을 감기까지 각종 공익재단에 기증한 개인 주식은 유한양행 총 주식의 약 40%, 8천억 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모든 것을 사회에 되돌려준 후 유일한에게 남은 것은 양복 2벌과 구두 2켤레뿐이었다. 돌아가실 때는요 수의가 없어요. 옷 입던 양복 세탁을 하고 이 구두도 수선해서 요새 보통 우리가 죽어도 그 수의를 하려면 돈이 몇백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거 그냥 입고 가고. 어쩌면 많은 것을 누리며 편안히 살았을 수도 있었던 삶. 하지만 그는 무엇 하나 누리며 살지 않았다. 근면과 절약을 몸소 실천하며 다른 이들과 부를 나눠 가진 것이다. 그의 이러한 청빈한 생활과 국가에 대한 헌신을 혹자들은 유일한 정신이라고 하는데 이는 그가 평생을 읊었던 기도문에 표현된다.